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TV의 김환승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 각 당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선거에 임하는 당의 입장과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는 신년기획 2018 지역위원장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하남시 지역위원장 김종훈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하남시 지역위원장 김종훈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한 무술년도 어느덧 슬쩍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위원장님의 프로필을 보면 이 하남시에 이주해 오신 연한에 비해서 다양한 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특별한 계기나 또는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느끼신 하남시에 대한 평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대한 평이라기보다는요, 제가 하남시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고향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를 떠나서 30년 가까이 서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주도는 낯설게 변했고 서울은 익숙해졌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서 익숙해져도 고향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 곳이잖아요. 하남에 이주해 오면서 여기서 터를 잡겠다는 다짐을 해서 그런지 이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하남시는 이제 고향 같다. 고향 같은 정서를 주는 곳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명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 당이 지향하는 바와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의당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정의당이 추구하는 기본 핵심 가치는 정의로운 정의당 명칭에서 말해주듯이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은 공평하게 형성되어서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자기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 가치이고 그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현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결과에 그 불공평까지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정의당의 그 다른 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하남시 지역위원회는 이 당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당원 배가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역민들과의 이 스킨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남시역위원회 정의당이 창당된 지가 올해 햇수로 5년째 됩니다. 그런데도 다른 당에 비해서 당원 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정의당 당원들은 어느 모임에서 친진 않은 사람들이 권유로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입당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입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진보 당원으로서 정의당 당원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일당백의 당원들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정의당 진보 정당의 당원 수를 배가하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수를 늘린다는 데 대해서 바쁜 마음을 갖기보다는 당이 주장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꾸준히 이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당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시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강연회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주제가 있는 정모라는 기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함께 배우는 하모니카 교실을 열어서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교감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원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정의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의 그 선거를 지켜보면 이 지방선거 출마자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하남 지역위원회는 그 기초의회에 출마자를 낼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구 획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전체 지역구에 다 내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하남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경우에 보면 가지구, 나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나지구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지구인 경우에는 지금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아직 결심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역의회나 기초단체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기초의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기존의 하남시의 형태보다 2009년 이후에 유입된 인구가 상당합니다. 3분의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새로 유입이 됐는데 이 기초의회 진출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행히 하남시인 경우에는 3인 선거구 가나 지역구입니다만 다른 지역구는 거의 70% 이상이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인 경우에는 22명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사례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거는 거대 정당이 이제 2인 선거구로 하면서 독점을 해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데요. 특히 10명 미만의 그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그렇게 거대 정당들이 독점해버리면 의원들끼리 서로 탄압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본연의 의회의 의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자치단체와 결탁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다 더 시민의 이익으로 지방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또 이 시대 정신이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선거구에서 그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진출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달 주로 이제 그 지역에 붙어 있던 개첨되어 있던 그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당 4, 5명까지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시죠? 네. 네. 지금 국회에서 아직 그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를 이제 경기도의회에 보내면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3 내지 5인 선거구는 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4인까지 한 선거구에 있어서 4인까지 선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남시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으로서 의원 총량이 늘게 되면 그것을 거대 정당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을 쪼갤 것이 아니라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늘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다양한 그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처럼 인구 단기간에 전체 그 유권자의 3분의 2가 늘어난 하남시의 경우는 그것을 대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그 촛불 전국에서 이 정의당은 이 열정과 분노를 담아 매우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실제 그 민심 향방을 보면 결과물은 특정 당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의당의 노력에 비해서 이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원인 평가에 대해서 좀 할 말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난 촛불 전국에서 거대 정당들이 탄핵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몸을 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노란 깃발을 들었던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이웃이 하나 깨뜨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 혁명적인 그때 한가운데 정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언뜻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관주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그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불가역적인 자긍심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촛불 전국에서 정의당에게 이제 보여주신 시민들의 호응이나 응원이 당 지지율로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지점은 정의당이 깊이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무엇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꼬집어내거나 하는 데는 잘하지만 그것을 개선해내는 대안점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너무 급진적이다.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당이 아직은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 시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만 옳다 하는 식의 어떤 아집 같은 것들 또 어쩌면은 시민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좀 시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듯한 느낌, 그런 태도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서는데 방해가 되는 정서적으로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당 자체 내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고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정의당이 서민들의 삶도 물론 이제 자주 그 워딩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에 뭐가 있냐면 이 소외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이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의 이제 정책적인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한 슬로건이 노동의 꿈, 시민의 희망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노동자를 지칭할 때는 이미 조직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일용직에 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그 중소상공인 거대한 이제 그 유통업체에 밀려 있어서 있는 중소상공인을 이제 대변하는 그쪽을 대변하는 쪽으로 우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노동조합조차 이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방점이 우선적으로 이제 찍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지역 방송의 존재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정의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남TV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김종훈 위원장과의 대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해진 각 당과 출마 예상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약 4개월간의 시간은 자신이 쌓아온 시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비전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와 선택에 앞서 이번 선거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자각, 그리고 피폐해진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남TV 신년기획 2018 지역위원장이 듣는다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